자,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문제도 배점도 가장 높지만 100점에서 많이 나올 때는 30점 이상 나온 적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문제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 쪽에서는 이제 자탐이 가장 문제의 배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계 쪽에서는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문제도 다양하고 배점도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도 좀 많고 하니까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를 보기 전에 스프링클러를 볼 때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우리 옥내 소화전처럼 시스템을 먼저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교재가 우리가 61페이지부터 스프링클러인데 84페이지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예, 84페이지 보시면 이제 앞에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고 뒤에 요 84페이지부터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각 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설비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통도 먼저 파악을 해야죠. 자, 일단 그 84페이지 교재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는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합식 설비가 없었어요. 4가지 설비가 있었는데 현재는 부합식 설비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5가지 설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시스템 이해하고 그다음에 작동 순서 쓰라는 것도 아주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일단 시스템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보시면 이제 표 비교해 가지고 이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이렇게 쭉 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쭉 이렇게 뭐 1차측, 2차측, 헤더 종류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제살수식만 개방형이고 나머지는 다 폐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드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죠? 적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폐쇄형이죠.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 유리벌브형, 퓨즈 블링커형 이런 거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개방형이거든요. 여기 이제 측백형인데 개방형입니다. 이게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 안에가 지금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요게 그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예. 화재 나면은 이쪽에서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바로. 근데 폐쇄형은 여기 보시면 유리벌브 타입은 요 액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놈이 뭡니까? 열에 의해서 파손되면 그때 뭡니까? 예. 소화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형을 사용하는 놈들은 4가지. 그리고 여기에 개방형을 사용하는 헤드는 일제살수식이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밸브 종류 이것도 물어봅니다. 가끔씩. 그래서 우리가 습식 유수 금지 장치, 그러니까 유수 금지 장치가 뭐냐면 흐르는 물, 이제 흐를 유자죠. 그죠? 흐르는 물을 금지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 그게 이제 유수 금지 장치예요. 그래서 보시면 습식 유수 금지 장치, 건식 유수 금지 장치, 준비작동식 유수 금지 장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놈은 일제살수식은 일제 개방 밸브라는 유수 금지 장치라는 용어를 안 써요. 일제 개방 밸브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쓰는 우리 그 도시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알람 체크 밸브, 우리가 현장에서는 알람 밸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알람 체크 밸브인데 알람 밸브라고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드라이 밸브, 그리고 일제 프렉션 밸브, 그리고 경보 델류지 밸브.
D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제 개방 밸브 도시기호고 이놈을 경보 델류지 밸브로 합니다. 그리고 부합식은 프렉션 밸브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프렉션 밸브를 준비 작동식처럼 이렇게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는 습식 건식만 감지기가 없고 나머지는 다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식과 건식은 감지기가 없는 설비고, 그죠?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은 감지기가 있는데, 특히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전기 치다 가신 분 다 아시잖아. 교차회로 방식.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놈들은 수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죠? 회로를 2개 이상으로 구성한다. A, B 회로로 구성한다. 근데 부합식은 법적으로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감지기 회로를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습식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습식 해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아래쪽 부분은 옥내수 화전과 다 동일하니까 요건 생략하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습식은요. 자, 말 그대로 습하다. 이게 뭐냐면요. 헤드까지 물이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차 있다. 이것보다는 가압수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헤드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살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습식은 밸브 있죠. 밸브 1차측까지는 요게 이제 유수금지 장치잖아. 습식 알람 밸브. 요 1차측까지는 모든 설비가 다 가압수로 채워져 있어요. 모든 설비가. 그러니까 5가지 설비 모두 다 이 밸브까지는 채워져 있고, 문제는 요 2차측 있잖아요. 요 2차측 헤드까지. 요 헤드까지 물이 채워져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압축 공기로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일반 대기압 상태로 돼 있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식은 요 헤드까지 물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화재가 나면 헤드가 터지면 살수가 바로 되는 거죠. 소화 시간이 가장 빠르지. 그죠?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헤드까지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제 헤드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이삿짐을 옮긴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압이 뭐 너무 뭐 높게 이렇게 채워져 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셀 수가 있는 거지, 물이. 수송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습식은 가장 좋은 설비다. 화재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관점과 유지 관점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화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습식이 헤드까지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불 나면 헤드 터지면 바로 살수되니까 소화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제 이놈이 이제 항상 좀 불안하지. 헤드까지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뭐 이삿짐 옮긴다든지, 그죠? 뭐 잘못해 갖고 헤드가 터진다든지 오작동으로 이래 되면 수손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차측까지,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거를 1차측으로 보고, 요거를 1차측으로 보고 헤드까지를 2차측으로 봅니다. 밸브 기준으로. 그러면 1차측도 가압수고 2차측도 가압수다. 그러면 요까지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여기 펌프 아닙니까? 그죠? 이걸 생략을 하고. 자, 그래 볼게요. 요게 이제 습식 알람 밸브죠. 그죠? 습식 유수 금지 장치. 시꺼멓게 이렇게 칠해쳐야 되고. 밸브가 하나 있겠죠. 이게 이제 급수 배관이니까 개폐 표시형 밸브를 달아야 된다. 그리고 2차측으로 넘어갔을 때 요게 이제 교차 배관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지 배관이 있겠죠.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배쇄형으로 이렇게 답니다. 그죠? 그럼 달았을 때 우리가 교재 보시면은 여기 시험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시험 장치가. 근데 시험 장치가 말단에 예전에 이제 설치하라고 법에 돼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트 클래스로 해가지고 요 밸브 쪽에 사이트 클래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식만 이렇게 이제 달게 돼 있고요.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꼭 뭡니까? 가지배관 말단에 설치를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뭐 말단에 달아도 관계는 없는 거니까 일단 요렇게 이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기준 나오면 그때 보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요.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달려 있어. 우리 전기 하신 분, 제가 전기를 먼저 하고 오라는 이유가 전기 때 이거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좀 편하지. 그죠? 그래서 전기를 먼저 하고 기계 쪽으로 오면 일부 수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달립니까? 템파 스위치가 달립니다.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그죠? 이 밸브, 이는 개폐 표시형이고, 이 개폐 표시형 밸브에는 뭘 달아라? 템파 스위치를 달아라.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렌이 있겠죠. 여기에. 그럼 이놈이 이제 뭡니까? 배선을 통해서 수신반, 제어반으로 이렇게 옵니다. 오고. 그러면 이까지 지금 물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이후에는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압력 챔버하고 다 있잖아. 압력 챔버하고. 다 있고. 요까지 물이 채워져 있고, 요거는 요까지 물이 다 채워져 있다. 요까지 채워져 있고. 시험 밸브는 그냥 2차 측에만 달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차 측에만 달아라 돼 있으니까 여기 달아도 관계는 없어. 일단 건식은 무조건 여기에 달아야 되고. 그러면 시험 밸브를 요렇게 이제 답니다. 이제 뭐 압력계 이런 게 있겠죠. 시험 밸브를 달고. 자, 이거는 작동 순서 쓰는 것도 나오니까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딱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고. 화재가 발생한다. 자, 작동 순서예요. 화재가 발생하면 뭡니까? 열에 의해서 이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됩니다. 그죠? 개방이 되면, 그죠? 2차 측 압력이 떨어지겠죠. 물이 쏟아지니까. 그러면 여기 이 밸브까지, 예? 밸브까지 물이, 이 밸브가 이렇게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측 압력이 어떻게 돼요? 자, 밸브가 있을 때, 자, 2차 측, 1차 측이 있을 때, 요렇게 크래프가 있고, 여기에서 물이 방수가 되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죠? 압력이 떨어지면 1차 측 압력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딱 열립니다. 이렇게. 크래프가 열리거든요. 탁 열리면 1차 측 값수가 넘어가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수신반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죠? 그러면 수신반에, 저쪽에, 예? 뭐 2층이라 치면 2층에 지금 밸브 열렸다. 알람 밸브 열렸으니까, 예? 어떻게 해줘야 된다? 경보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사이렌 경보를. 끝입니다. 그리고 1차 측 가압수의 압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압력 챔버에 의해서 펌프를 기동시켜준다. 이게 이제 습식 시스템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화재가 발생해.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습식으로 다 돼 있으니까, 지상층에. 물론 일부 준비작동식 있는데도 있어.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습식으로 합니다. 대부분이 99.9% 거의 습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천장 위에 있는 뭡니까? 머리 위에 있는 천장 위에 있는 이 헤드까지 물이 채워져 있어. 습식이. 그러면 거기 터져. 불 나면 거기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쭉 따라가서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에 가보면 유수 검지 장치실이라고 있어. 그 안에 문을 열면 이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람 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화재 발생, 헤드가 개방. 폐쇄형 헤드가 개방. 그럼 2차 측 압력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1차 측 압력이 더 세니까 크래프가 열립니다. 그럼 1차 측 값수가 넘어가죠. 그럼 압력 스위치 접점을 붙여서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서 밸브가 개방됐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바로 사이렌 경보를 보내준다. 그죠? 그리고 1차 측 가압수가 압력이 떨어지니까 1차 측 가압수 압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압력 챔버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압력을 금지해서 펌프를 기동시키신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 템퍼 스위치는 평상시에 밸브 잠그지 말라고. 그죠? 잠그면 신호가, 그러니까 이거 화재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신호가 넘어와서, 야, 저쪽에, 너그 관계인들, 저쪽에 밸브 누가 잠갔네? 가서 확인해봐. 이겁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러면 습식은 아주 단순한 설비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죠? 그러면 시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시험 밸브가 요게 이제 개방형 헤드로 되어 있거든요. 개방형 헤드. 그러면 요 밸브를 열면은 이 가지배관 쪽에 있는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개방형 헤드를 통해서 나오면 2차측 압력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헤드가 개방된 거하고 똑같지. 왜냐하면 점검할 때 헤드를 트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시험 장치를 보통 이제 화장실 같은데 배수가 가능한데 설치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시험 밸브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면 물이 쏟아져서 2차측 압력이 떨어져서 똑같다, 시스템 자체는. 그죠? 그럼 이놈이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 이놈 열면 어떻게 돼요? 유수금지 장치가 개방될 거 아닙니까? 압력 떨어져서. 그러니까 주된 기능이 뭐냐면 유수금지 장치의 기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놈 열면 이놈이 딱 열리는지 확인하는 게 주된 기능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부차적인 기능도 있지만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보기로 하고, 일단 주된 기능은 유수금지 장치의 뭡니까? 성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습식이에요. 습식.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습식이다. 그러니까 보통 지상층에는 다 습식으로 되어 있고, 이놈은 또 뭡니까? 습식을 주차장 같은 데 설치하면은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거든. 동파 우려, 보온을 하더라도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는 습식을 설치 못하게 해놨어. 습식을 설치를 못하게 해놔가지고 보통 저 주차장에는 준비작동식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일부 건식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식은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많이 설치한다. 그리고 지하에 설치하더라도 뭡니까? 난방이 되는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설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마트 가보면, 마트 지하층에 가보면 이쪽이 이제 마트 장 보는 곳이고 이쪽이 주차장이면 이쪽은 프렉션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준비작동식, 요 장 보는 이쪽은 안에 난방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는 습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보통 그렇게 해갖고 일단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식을 봐볼게요. 건식은 자, 우리가 습식의 단점이 뭐랬습니까? 습식의 단점이 뭡니까? 수송 피해가 크다. 오작동 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습식도 개통도를 한번 봐볼게요. 쭉 넘어가가지고. 자, 건식 봐봅시다. 이게 몇 페이지냐면 89페이지네. 자, 이것도 봐볼게요. 자, 이것도 2차층만 봅니다. 자, 건식은 자, 일단 좋은 설비는 아니다. 근데 취지는 좋은 설비다. 근데 이게 좋은 설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냐? 습식의 단점인 평상시 오작동으로 수송 피해가 큰 것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2차 측에 물 대신에, 가압수 대신에 압축 공기를 채워 놓는 거예요. 이게. 자. 요거는 이제 안에 이제 시꺼먼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입니다. 이게 건식이에요. 그리고 2차 측에, 요거는 밸브를 달아야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자, 헤드도 폐쇄형입니다. 이렇게 헤드가 있다 치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무조건 말단에 달아야 돼. 법에 말단에 달게 돼 있어. 개방형 헤드 달고 요렇게 압력계가 달려 있다고 봤을 때,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있고요. 거의 유사한데 여기 템퍼 스위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렌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 요 습식하고 똑같아. 요 수신기로 오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CM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식 공기 압축기가 있어요. 이게 자동식,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자동식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컴프레셔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이 밸브를 뭐라고 한다? 드라이 밸브를 합니다. 건식 드라이 밸브. 그래서 건식 유수금지 장치 또는 드라이 밸브는 이까지 이제 물이 채워져 있죠. 그리고 2차 측은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요게 2차 측이. 2차 측 전체가 헤드까지 뭐로 되어 있다? 압축 공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수송 피해가 발생 안 하는 거를 압축 공기를 통해서 이제 터지면 압축 공기로
뭐 막아보겠다 뭐 이거 취지로 만들었는데, 아니 이 압축 공기 터지면은 나오면은 어쨌든 2차측 압력이 떨어지니까 1차측 갑수가 넘어가서 어쨌든 물은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요 밸브를 잠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뛰어가 가지고 이걸 잠가고 하면 뭐 안 되거든. 그래서 이 건식 유수금지 장치는 우리나라에 1%도 안 될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모든 걸 이제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래서 인제 이게 이 건식은 좋은 설비가 아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장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건식 있는 데 가면은 굉장히 하자도 많고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점검하러 가보면. 그래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똑같습니다. 아까 습식은 가압수가 먼저 튀어나왔죠. 근데 이놈은 뭡니까?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있으니까 압축 공기가 튀어나오는 기다. 압축 공기가 튀어나오고 쭉 압축 공기가 나오면은 압력이 떨어지지. 그러면 이제 1차측 가압수가 요렇게 공기를 밀어내면서 이제 나중에 나와. 그래서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압축 공기가 다 나오고 난 후에 가압수가 나오니까 소화 시간이 늦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압축 공기가 나오니까 뭐가 공급이 됩니까? 산소가 뭡니까? 가연물에 공급이 되니까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는 초기에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솔직히 이건 나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단순히 이제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있으니까 동파 우려가 적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데는 일부, 진짜 일부 설치된 데가 있기는 있어. 굉장히 문제가 많아 이게. 안 좋아 일단. 2차 측에 이제 보온재가 안 들어가지. 물이 없으니까 일단. 그죠? 뭐 그런 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밸브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동식 공기 압축기는 뭐냐면 2차 측 우리 충압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압 펌프가 뭐예요? 배관 내에 압력이 떨어지면은 압 보충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2차 측 배관에 자동식 공기 압축기가 2차 측 배관에 또 공기가 셀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음새 부분에서. 그러면 이놈이 충압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컴프레셔가 돌아가지고 자동으로 압 채워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현장에 가보면 이게 또 되게 높은 데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럼 높은 데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유지 관리도 힘들거든. 그죠? 계속 거기서 새는데 이게 물은 우리가 누수가 되면은 뚝뚝뚝 떨어지니까 어떤 지점인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기가 새니까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워주긴 채워줘. 그러니까 이 어떤 현장에 가보면 하루 종일 컴프레셔 돌고 있는 게라 어디서 새는데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거 뭐 점검을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결코 이게 좋은 설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찾는 방법이 있긴 있어. 어떻게 찾냐면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가스인데 색깔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압을 쭉 이제 우리가 질소가스나 이런 걸 갖다가 쭉 집어넣거든요. 세게 압력을 가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삐 소리 나면서 그 색소가 쭉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 찾기는 굉장히 돈도 많이 경비도 많이 들고 힘들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건식은 시험에 나오면 거의 99.9%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뭐가 있냐면 엑셀레이터가 있거든요. 이거는 필기 때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익저스트라는 게 있어. 이게 나와. 건식은 나오게 되면. 이거 말고 한 개 더 있기는 있는데, 그건 뭐 잘 안 나오고. 이게 이제 가속기. 우리 차에 보면 엑셀레이터 있잖아요. 쭉 밟으면 그게 이제 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익저스트가 뭐냐? 이거는 배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기를 빨리 빼야지 소화가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쪽 부분에 입구 쪽에 엑셀레이터 달아가지고 요즘은 달리가 다 나오거든요. 엑셀레이터 달아가지고 공기를 빨리 밀어주는 겁니다. 예. 화재가 났을 때 쭉 밀어갖고 공기를 빨리 빼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긴급 개방 장치 이렇게 합니다. 뭐 급속 개방 장치 이런 게 있거든요. 긴급 개방 장치 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소화 시간 지연을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뭐냐 물으면 엑셀레이터, 이저스트. 이저스트는 이거 두 개를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는데 요즘에는 밸브에 거의 엑셀레이터가 달린 타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저스트는 뒤에 달아가지고 배관 뒤쪽에 달아가지고 이거는 바로 이건 반대로 배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는 입구에서 밀어주는 거고 압축 공기를. 그래서 공기를 빨리 빼주는 거고 이저스트는 뒤에서 반대로 뭐 예, 쭉 빼주는 거지. 예. 그게 이제 이저스트. 둘 중에 하나는 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엑셀레이터가 주로 달려 있다. 예. 자, 그럼 이제 건시까지 했지. 자, 그럼 건시까지 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번 조금 쉬었다가 예. 그럼 준비 작동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